자,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금씩 올려주고 계시죠?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의견 받아서 서로 대화하는 자리지 너무 개인적인 부분을 좀 물어보시는 자리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너무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저도 채팅창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송하나님이 쌍문동이 공공재개발로 미치는 영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는 어떤 특정 지역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는 이 방식은 별로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은요. 어떤 동네가 움직이려고 한다면은요. 그 동네의 주변에 붙어 있는 동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 또는 지방광역시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요. 다 촘촘히 붙어 있는 동네인 경우거든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때 무슨 지역, 무슨 동네가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살고 있는 또 내가 투자하고 있는 그 지역이 앞으로 오를까요? 떨어질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문제는요, 그렇게 내 것만 축약시켜서 보시게 되면 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다른 투자를 하거나 할 때, 눈이 조금 확대돼서 좀 여유 있게 보는 부분이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쌍문동이라고 말하는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송원아님이 왜 그렇게 질문하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쌍문동이라고 하는 동네라고 하는 거는 결국 강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죠. 자, 강북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번에 나왔던 수많은 얘기들을 기반으로 보게 되면 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게 공공재개발이든 또는 나머지 지역이든 다 강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요. 가능하면 또 동북 쪽에 좀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동북 쪽에 집중되어 있는 이 개발은 결국에는 이 지역의 지금 현재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미치는 영향도는 이 지역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 부분이 그 지역의 촘촘히 가장 혜택을 보는 어떤 특정 대상 지역, 호재가 떨어지는 그 지역이 가장 많이 오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 주변부가 계속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던 지역을 보게 되면 특정 지역만 오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그 특정 지역에 호재가 딱 생기게 됐을 때 그 지역이 크게 오름과 옆에 있는 부분이 중간 정도 오르고 하면서 옆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쌍문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결국 제가 모든 지역을 다 외우지는 못하니까 쌍문동에 특별하게 어떤 동네다라고 하고 호재가 있는지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아마 그 주변에 아예 대표놓고 찍어두고 괜찮다, 여기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역이 가장 크게 움직이게 될 거고 그 주변부로 아마도 원래부터 없었던 지역까지도 개발이 진행하게끔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면서 아마 가격은 같이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아마 이런 표현은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드렸던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제가 그 뉴스 기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서울시장 후보 선거로 인해서 그게 되면 뭐 수도권이라든지 인천 같은 경우에 재개발 재건축이 잘 되지 안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아닐 거다라고 표현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움직임 호재로 인해서 옆으로 퍼져나가는 분위기가 나타난다면 결국 그게 경기도라든지 인천까지 흘러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울 내부에 있는 쌍문동이 그 흐름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다. 더 크게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는 게 아마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들이 그 이후에 쭉 올라오셨기 때문에 제가 쭉 보면서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리치니치님의 질문이 요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일반적인 내용 중에 하나일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치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상승장의 마지막이 인천이 오르고 종료된다는 말이 많은데 요즘 인천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흐름이 다시 서울 및
수도권으로 한 번 더 갈 것 같은데 도령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일단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 라이브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면요. 부동산 투자를 공식처럼 접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디선가 들었던 얘기. 일반적으로 상승장의 마지막은 인천이 오르고 종료된다 라는 말을 들으시면 인천이 만약 요즘 분위기가 좋다 오른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끝나겠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 그리고 그런 질문이 되게 많이 하더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진짜 많이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그냥 간단하게 풀지 않죠? 생각과 생각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공식들 다 끄집어내서 다 접목을 시키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상승장의 마지막인 인천이 오르고 종료된다는 얘기가 왜 나왔을까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중심부가 오르면 주변지가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이 현상이 서울 강남에서 서울 중심부 지역, 외곽 지역, 그 다음에 신축에서 구축으로, 그 다음에 구축에서 구축으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경기도로 움직이고 뭐 인천 지역으로 움직이는 어떤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할 때 수도권의 제일 끝 무렵이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뭐 서쪽의 끝은 인천일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남부 지역의 끝은 뭐 평택이나 오산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동쪽의 끝 같은 경우는 뭐 이천이나 여주 이런 부분을 얘기하죠. 결국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외곽 지역이 안 오른 외곽 지역이 많이 올랐을 때 올랐게 되면 더 이상 오를 상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수요도 웬만한 사람이 집을 샀으니까 더 이상 올라갈 동력이 없어서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표적인 지역으로 인천을 지칭한 것일 뿐이었어요. 근데 자꾸 많은 분들이 누군가가 인천이 오르고 종료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인천이니까 끝이냐라고 또다시 공식화 시켜버린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인천이 오르고 종료되는 게 아니라 인천이 오르고 종료되는 시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인천이 너무 많이 오르고요. 더 이상 오를 곳이 없고 웬만한 사람들은 다 집을 산 상황이고 시장 경기도 나빠지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맞물렸을 때 끝나는 거지. 만약 반대로 인천까지 왔는데 경기는 여전히 좋고요.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높고요. 미분양도 전혀 없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수요는 여전히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외곽 지역이 밀고 올라가서 중심부라고 말하는 서울 지역이 달라붙게와의 갭이 붙어버리게 되면 다시 시장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는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다시 중심부로 넘어가는 세력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리치님이 질문하신 그 요지는요.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인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기억할 게 아니라 항상 외곽까지 가다가 더 이상 수요의 동력이 떨어질 때 멈춘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그런데 인천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런 상황이 인천까지 외곽 지역까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 상황이라든지 그 밖에 금리라든지 기타 미분양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지표가 좋아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다시 서울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치님이 질문하신 아마 그 의도가 어떤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거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디가 얼마나 오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나중에 어떤 지역을 가지고 있을 때 매도를 한다든지 또 사야 된다든지 하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드렸던 이 몇 가지 요소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후반부가 되면 이 부분을 신경을 쓰셔야지 이 부분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공식화시켜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낭패를 겪는 경우가 발생할 거다. 사야 될 때 팔고
또는 팔아야 될 때 사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부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밑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염태영 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지난장은 그러니까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장은 외부 충격이 없다면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상승하겠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거든요. 지금 제가 앞에서 언급한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사태가 일어났을 때 사실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2007년도, 2008년도 초에 신문 기사에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된 얘기가 경고가 되게 많이 나왔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골마서 터지기 전에 경고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시점에 미분양 물량이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금리도 많이 올랐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보는데, 이번 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그런 모습은 좀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뭐 공급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때까지나, 또는 금리가 더 많이 오른다거나 기타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지 않는 때까지는 우리가 말하는 상승장 후반부이긴 해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은 계속 유의미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염태영 님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셔서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 확실히 이제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니까 인천 질문인들이 조금 있으세요. SHX님이 이렇게 좀 표현하신 게 있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장 막판 인천의 모습 기억하시나요? 인천 2007년 급등은 최다 물량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인천 동구나 미추홀구 3급지도 크게 올랐나요? 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 그 지역에 3급지라고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하실 때. 하지만 어떤 특정 지역을 표현하실 때 다른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대상지를 딱 정해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지난장 같은 경우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천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도 많이 오르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그 외곽 지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 됐을 때 많이 올랐고요. 또 인천이 또 가장 많이 올랐던 그 당시 이유 중에 하나가 뉴타운 때문이었었어요. 뉴타운 때문에 빌라의 가격이 2007년, 2008년도에 엄청나게 올랐죠.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걱정하는 표현을 썼었죠. 예전에 초기 재개발 때 굉장히 위험했었다. 자, 그래서 외곽 지역에서 투자를 하셔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좋은데, 항상 어느 지역이 직전보다 굉장히 많은 식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항상 뭐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을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이번 장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은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좀 봐야겠죠. 근데 여러분들 꼭 인천만 얘기했다고 인천만 보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인천이라고 하는 동네가 우리가 조금 좀 그렇게 봐서 그렇지 광역시고 엄청난 인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대표적으로 인천을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일 뿐이지, 경기도 지역의 특정 지역은 지금도 많은 지역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 곳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도 서울과 진입이 좀 편리하거나 주변에 일자리가 있는 지역에 분명히 그런 곳이 있을 테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움직임은 비슷하게 나타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명희님. 김명희님은 제 라이브 방송에 정말 자주 오시는 분이시죠? 이제는 이제 제가 외울 것 같아요. 초반부터 굉장히 그동안 쭉 계속 제 라이브 방송 들어주셨던 분인데요. 이렇게 질문하셨네요. 지금 다주택자 포지션은 별로일까요? 해외라서 제 집에 바로 거주는 못하고 내년에야 거주가 가능한데, 그 집을 비과세 요건을 만들면서 상급지 갈아타는 전략이 더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는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우 보수적인 투자자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내용이 저의 스타일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크게 상승하는 장에는 두 가지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첫 번째, 회복기, 그러니까 침체장에서 회복장, 상승장 중반까지는 계속 이어지면서 상승장 중반까지는 무조건, 전 무조건이라고 표현하면 또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다주택자 포지션이 맞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시기 자체가 세금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해서 시기적으로 올라가는 수익, 시세 차익을 최대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포지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입장이에요. 자, 그런데 상승 중반부가 넘어가게 되면 다주택자 포지션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똘똘한 한 채잖아요. 지난 장과 이번 장 똑같이 똘똘한 한 채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여전히 변한 게 없는데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세금의 중과라고 하는 포지션 때문에 결국 내가 수익으로 먹을 수 있는 그 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되고 결국 내가 수익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장과 이번 장의 다른 부분이 여기서 또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은요. 지난 장에는 다주택자 포지션한테 주어졌던 세금의 중과의 개념이요. 이번에 세금의 중과의 개념보다 굉장히 가격이, 그러니까 세금의 중과 포지션이 낮았어요. 적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중과 포지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버텼더니 승리했더라라고 하시는 그 경험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요, 세금의 중과 범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번 장에는 세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즉, 취득세 12%, 3주택자 이상인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더더구나 각종 양도세 중과가 70%, 여기다가 각종 10%가 더 붙게 되면 거의 대부분을 뺏기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요. 세금 계산을 했었을 때, 지금도 실제 세금 계산했을 때 되게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주택자 포지션을 가져가도 버티면 이긴다더라라고 했던 일반적인 과거장의 모습과는 좀 달리 이번 장에는 생각외로 세금의 중과가 좀 더 세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부담도 지난 장보다 더 세게 부과가 돼서 오히려 손해보는 포지션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높아졌어요. 이 부분을 생각하시게 되면 다주택자 포지션은 별로일까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하고 싶긴 해요. 가져가실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은데 그 전에 먼저 판단하셔야 될 부분은 세금 계산 한번 해보면 대충이라도 해보면 요즘에 그리고 또 잘 나와 있어요. 해보면 아시겠지만 보유세가 매년 부담되는 거 아마 한 2, 3년 정도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유세 부담이 2, 3년 정도 생각을 하시고 왜 시장이 지나면서 또 다시 감면될 수 있겠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일단 2, 3년 정도 포지션을 생각을 했을 때와 이거를 양도소득세를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 이렇게 되면 그 2, 3년간 견뎌내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전 장의 모습에 또는 그분들의 얘기만 가지고 그러면 나도 버틸 거야라고 막연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분들이 되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베팅하시는 성향이 아니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훨씬 더 낫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주택자 포지션보다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물건을 최대한 수익을 비과세시키거나 일반과세 쪽으로 유도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왜? 시간이 앞으로 지나면서 어떻게 될 수도 있고 정부가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다시 시작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버티다가 지난장 후반부 하우스퍼가 되신 분들이 많았죠. 그 부분을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명희님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 포지션이다 아니다 부분을 제가 본인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중요한 거는
다음번에도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있고 그때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과정이 있다면 다주택자 포지션을 결정하시기 이전에 먼저 세금과 관련된 부분을 한 3년치, 3, 4년치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굉장히 길게 답변을 드리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블로그에 올라오는 몇몇 분들의 글을 보다 보면 세금 계산 안 하고 글을 올렸다라고 싶은 내용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물론 저도 이게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이 세금 부분을 진짜 계산한 거 맞을까? 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포지션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그러면 너는 고령이라는 사람은 다주택자 포지션이냐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는 다주택자 포지션이 분명히 맞기는 하지만 일반 과세가 가능할 정도의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서 부족한 능력이지만 계산을 해서 일반 과세를 받을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주 예상했던, 아주 예전부터 예상을 했고 항상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매력 뿜뿜님. 제가 되게 많이 들었던 질문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매력 뿜뿜 하율님. 인천 입주 물량이 2021년 물량보다 22년, 23년에 엄청 과물량인 것 같은데 인천이 과물량으로 인해서 인천 구축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 밑에 왕왕무자님이 인천 입주 물량이 많긴 하지만 인천이 또 엄청 넓다는 점 이렇게 표현을 하시기도 하셨죠.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그랬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공식으로 접근하지 말아달라라고 말씀을 정말 많이 들은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2021년 물량보다 22년, 23년 물량이 많다? 많으면 당연히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공식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해봤지만 그러면 작년도 인천보다 훨씬 더 물량은 인구가 적지만 물량이 많았던 김포 같은 경우 작년에 17,000세대였잖아요. 입주 물량이 역대 최대로 나왔던 이 물량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상승률은 김포 역대 최고의 상승률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안 맞잖아요, 공식과. 그게 왜 안 맞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내용은 알고 보면 간단합니다. 첫 번째, 김포가 그동안 오르지 못했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오르지 못했던 상황에 정부가 다른 지역을 규제적으로 묶었다가 두 번째고요. 세 번째,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집을 살 만한 곳이 김포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큰 김포의 상승률을 만들었던 요인이기도 하죠. 자, 이 말은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의 입주 물량처럼 김포의 입주 물량 과도에도 불구하고 다른 변수,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변수가 수요를 늘려가게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공급 물량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밀물처럼 가면서 가격을 급등시켰다라고 하는 게 팩트라는 거죠. 자, 그러면 김포를 그대로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요, 인천도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인천이 그동안 많이 올랐느냐가 첫 번째일 거고요. 자, 두 번째,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 지역이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을 하게 되면 비규제 지역은 아니에요. 규제 지역에 이 부분이 조금 걸리죠. 근데 또 역으로 생각해 놓게 되면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비규제 아닌 지역은 거의 없죠.
뭐 경기도 몇 군데가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그 인구나 이런 거 없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뭐 서울, 인천, 경기는 다 도찐개찐 다 동일한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사람들이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밀려가는 상황이 어디겠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했던 그동안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그래서 인천이 움직임이 시작된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나오겠죠. 2022년, 23년에 과물량이 오더라도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이 과물량은 그냥 사라질 것이고요. 가격은 더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인천 지역 내부에서도 신축에서 시작해서 구축으로 움직이는 과정이 발생하는 게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보면 지난 몇 년간 2014년도 서울의 상승 바닥을 찍고 상승했던 시점부터 서울은 거의 5, 6년 이상, 6, 7년 정도 올랐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재작년이죠. 2019년 GTX 비통과 시점에 잠깐 반짝했던 거 외에는 그다지 큰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서울, 경기 쪽에 있는 어떤 그 가격차로 판단을 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밀려 들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좀 놓치신 것 중에 하나가 과물량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물량 중에 대부분이 어디에 몰려 있느냐. 서구일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검단신도시 같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인천의 과물량이라고 하지만 서구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남동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송도와 같은 경우 이 물량이 지역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죠.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서울 같은 그 경우는 서구나 이런 쪽으로 많이 몰려드는 상황인데 사실상 그보다 물량이 과물량이 아닌 나머지 지역, 내부에서 움직이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별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과물량이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2022년, 2023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죠. 벌써 아직도 2년, 3년 정도의 후의 얘기니까, 2년 정도의 후의 얘기니까. 하지만 단기적으로 그 사이에 물량이 없는 구간 동안에 오르겠느냐, 안 오르겠느냐를 따지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를 가능성이 좀 높다 보여지고요. 또 높다 보여질 때 과물량이다 하더라도 가격이 때가 주춤하더라도 과연 그 사이 1년 동안 오른 가격에 비해서 다시 옛날 수준으로 돌아가는 거를 그동안 서울 수도권에서 보셨느냐 반대로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포지션을 잡았을 때 투자를 해서 집을 샀다라고 했을 때 손해일까 이득일까?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결과론적으로는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이득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자, 오늘은 유독 인천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관심이 있는 건데 매번 그런 식이에요. 지난번에 또 몇 개월 전에는 김포 인기 있었죠. 파주 인기 있었죠. 고양시 인기 있었죠. 그래서 실시간 채팅할 때 물어보는 지역이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뀌면서 몰려드는 모습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로서의 인천의 입주 물량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아직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상황을 보더라도 김포의 상황을 예를 들어 봤었을 때는 그 시점에 저는 오히려 인천이 먼저 올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84 떨어진다 하더라도 크게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기회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먼저 걱정할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